통증 중에서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이염은 일단 귀가 아프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죠. 귀가 아프고 좀 먹먹하고 좀 귀가 울리는 증상도 보이고요. 중이염은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말 그대로 중이 쪽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중이라는 거는 고막을 기준으로 그 안쪽을 말하고요. 고막 바깥쪽은 외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이에는 이렇게 이소골이라고 해서 청력을 전달하는 뼈 구조물이 있고요.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는 관이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코랑 귀를 연결해서 외이랑 중이 사이에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관이에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어떤 질환이나 감기나 어떤 박테리아 감염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유스타키오 관 쪽 점막이 염증에 감염돼서 좀 붓게 되면은 이 관이 막히겠죠? 그럼 안쪽에 농이 생기거나 삼출액이 생길 텐데 그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 염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바로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자, 중이염의 증상은요, 일단 귀가 아프고, 귀가 아픈 거는 처음 발생했을 때 뭐 며칠 정도가 가장 아프고요, 점점 사그라드는 형태를 보이고요. 귀가 좀 꽉 막힌 것 같거나, 좀 귀가 울리거나, 좀 청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고막에 이제 구멍이 나면서 안에 있던 삼출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자, 중이염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유스타키오관의 구조 때문이에요. 성인 같은 경우는 귀랑 코 사이에서 유스타키오관이 이렇게 하방으로 경사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모양을 띠죠. 그러니까 코에서 귀로 이제 염증 같은 게 파급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예요. 길이도 성인에 비해서 조금 짧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나 비염이나 이런 증상이 더 자주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좀 더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3살 미만의 아이들이 한 4분의 3 정도, 한 번 정도는 중이염을 앓고 지나간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코를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코를 흥 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를 흥 풀게 되면은 코 안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그 압력 때문에 코 속에 있던 염증이 귀 쪽으로 넘어가기가 오히려 쉽게 됩니다. 그래서 콧물을 흘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흡입기 같은 걸 통해서 콧물을 빨아내 주든지 아니면 입으로 빨아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코가 흐르는 거를 그냥 닦아주는 방법 정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코를 흥 풀게 하는 것보다는요. 자, 중이염의 검사는 이렇게 생긴 거미경으로 귀 안쪽을 들여다봐서 고막의 상태를 보는 걸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막은 이제 정상 고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뽀얗고 투명한 안쪽이 투명하게 보이고 뽀얀 진주빛을 띠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 급성으로 이제 화농성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안쪽에 농이 차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좀 땡땡하게 붓습니다. 그리고 고막이랑 주변으로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만성으로 삼출성 중이염이 되게 되면은 이 고막 안쪽에 중입 쪽에 삼출액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미경으로 봤을 때 기포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이염으로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일단 약으로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데요. 항생제는 일단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그래서 중이염에는 잘 들을 수도 있고 의외로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의 원인이 꼭 박테리아나 세균성 원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항생제를 좀 많이 쓰게 되면요. 이제 항생제는 몸에 나쁜 균도 죽이지만 몸에 좋은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도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남용하는 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중이염을 좀 만성적으로 오래 앓거나 좀 재발이 자주 되거나 하면 이제 고막에 천자를 해서 안쪽에 있는 삼출액을 바깥으로 빼내는 좀 이런 수술적 요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좋겠죠. 자, 한방적으로 치료는 이 현기영규탕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요. 현기영규탕이 이렇게 보험제제로도 나오는 약인데 여기에 중이염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항생제보다도 빠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이염이 있을 때는 이 현기영규탕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중이염이 좀 만성으로 가고 잘 안 낫고 재발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성혈을 해독하거나 체력을 강화시키는 종류의 이런 약을 같이 쓰면서 중이염을 좀 치료를 해주고요. 중이염은 이제 비염이나 감기로 인해서 속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비염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코를 좀 자주 세척을 해준다든지 코 안에 한약으로 된 이런 한약 성분으로 된 연고를 발라줘서 좀 점막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생활 관리가 조금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이제 모유수유를 해주는 게 면역력을 좀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해주는 게 좋고요. 간접흡연을 많이 한 아이들이 중형외에 걸리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간접흡연 같은 거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아이가 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질병이 좀 자주 걸린다라고 하면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대단히 보육시설을 좀 당분간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손을 자주 씻는 게 위생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해서 평소에 체력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감기나 비염 등의 증상으로 코에 염증이 생긴 게 넘어가서 중이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이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